예,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외로움이 긍정적인 것일까 했을 때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아까 그 설명에서 나왔죠. 이미 고통을 갖다 주고 뭔가 불쾌한 그런 어떤 느낌이 들기 때문에 외로움이 가져다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생각 외로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쏟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유라고 설명하기보다 좀 전 세계적으로 외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은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들었었겠지만 영국 같은 곳에서는 외로움을 담당하는 그 장관이 임명될 정도로 외로움에 대해서 심각한 이런 사회적인 문제고 어쩌면 인간 존재의 어떤 문제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접근을 하게 되었는지 외로움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 외로움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연구들을 몇 가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은 우울, 이건 뭐 우리가 뭐 연구를 안 해봐도 알 수 있는 경험이죠, 그죠? 우울, 불안, 적대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연구들에서 보면은요, 외로운 사람들의 대표적인 어떤 드러나는 정체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잠을 설쳐요. 외로운 사람들이 푹 자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 나타나고 보통은 이제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잠을 설치고 외로운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어떤 큰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고 여겨지면은 영상을 멈추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줬습니다. 한 그룹은 잠도 충분히 자고 외로움을 그렇게 느끼지 않는 사람들 한 그룹과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잠도 푹 자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람들이 아직 더 가까이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멈추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연구자들이 이제 분석한 결과로 볼 때는 이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이 여기는 이거는 조금 만성적인 외로움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기다리고 가까이 오는 걸 좋아할 것 같지만 반대로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그 거리를 재보면은요. 외로움을 타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훨씬 더 불안하게 느끼고 더 경계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뇌 스캔을 해보니까 우리 뇌에서 위협을 느끼는 좀 더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여기는 그 뇌 부위가 더 활성화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기 쉬우냐 하면은 좀 더 불안감, 좀 더 경계심, 좀 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나도 모르게 경계를 하다 보니까 이 외로움은 더 악순환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이 불안과 적대감과 연결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었죠. 이 외로움과 불안감, 적대감뿐만 아니라 이 영양 건강 문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 외로워지게 될 때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스트레스도 만성적으로 가면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는 줄도 잘 모르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들은 결국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면역 기능에 영향을 주는 그런 호르몬의 활성화는 상당히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염증을 키우는 그런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염증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런저런 병들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 문제가 불안정하게 되게 되는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장수의 최대의 적은 외로움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어떤 자살들도 외로움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일본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이죠. 우리가 고독사, 한국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있죠. 이게 외국의 연구였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우울에 대한 외로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 외로움들이 미치는 영향들을
표현한 이제 그 글이 연구가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2018년도에 이제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울, 불안, 고독사, 일중독, 악성 댓글, 혐오 범죄, 때때로는 묻지마 그 범죄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거.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외로운데 막 하하호호 즐기는 사람들 보면은요, 막 기분이 나빠져요. 그냥. 니만 그래 행복하고 니는 그래 잘 살아봐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적대감이나 그런 분노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성적 외로움은 매일 담배 15개 수준의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담배 끊으라 하는 것보다 담배보다 오히려 외로움이 더 큰, 예, 그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비만보다 더 위험하다. 우리가 뭐 살 빼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것보다 외로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게 사실은 어쩌면 더 급한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바로 외로움이 주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입니다. 사회적인 관계가 좋은 사람들에 비해서 조기 사망률이 50%더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오래 살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외로운 문제를 건강하게 대처하는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다면은 결국 아마 이 외로움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런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 그것을 그냥 방치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외로울 때 어떻게 주로 대처를 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대처 방식이 있으신가요? 가만히 한번 스스로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은, 나는 외로움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지?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는 외로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요즘 외로움에 대한 이런 책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외로움이라는 질병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로움의 철학도 있고, 또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이런 책도 있고, 외로움에 대한 책들이 이렇게 조금 전문적인 서적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몇 가지 봤습니다. 혹시 외로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질문하실 거, 외로움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있으시면은 질문 받고, 없으시다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외로움하고 고독하고 어떻게 다를까? 예. 네. 그 질문이 안 나오면 이상해요. 예. 우리가 이제 다음에 조금 다룰 계획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금 외로움이 뭐냐 하는 거 다뤘고, 그 다음에 외로움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좀 다루고, 이번에는 이제 왜 외로움이 생길까요? 원인에 대해서 좀 다룰 거예요. 다루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어떻게 외로움을 고독으로 전환을 할 것인가를 다룰 텐데, 그러면 외로움과 고독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호기심, 궁금함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그죠?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예,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게요.